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 사안의 특징은 별도의 사기죄가 붙지 않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심을 유통한다거나 또는 대포통장을 유통했을 때 유통의 범위가 커지고 금액이 많아지고 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유통이 만약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리딩방 등에 쓰이게 되면은 그 사건에 사기죄 내지는 사기죄 방조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안에서는 그런 게 붙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관련해서 사전자 기록 등 위작과 위작 사전자 기록 등 행사자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이죠. 이 사안 두 개 다 모두 특징이 이렇게 사기죄가 붙지 않았을 경우에서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점이 특징입니다. 만약에 사기죄가 붙게 되면은 형량은 올라갈 수 있으나 1심에서 형량 올라갈 수 있으나 합의를 통해서 감형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두 사안에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을 다 이끌어냈습니다.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1심에서 형량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하나하나 그 사안에 대해서 다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그 실제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정금법 위반으로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실제 쓰인 경우가 얼만큼 쓰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도 실제 유통된 유심, 개통된 유심, 쓰인 것, 얼만큼 쓰였는지 피해자들한테 이것이 얼만큼 피해를 입히는 데 사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하여서 둘 다 실제적으로 피해에 대한 합의 같은 부분 없이 감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특히 대포통장이라든지 유심을 쓰였을 경우 대포폰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이든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심 유통이라든지 대포폰, 대포통장 거래에 있어서 뛰어난 성공 사례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10분 활용하여서 이 사안에 있어서도 사실상 감형이 쉽지 않은 사안인데도 감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전부 다 별정통신사를 통해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정통신사와 일반적인 통신사와 다른 점 등을 하나하나 구별을 하였고요. 대부분의 이제 사안에 있어서 유심만 사용되거나 대포 계좌만 사용되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곳도 많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서 항소심에서 이 두 사안 모두 감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두 사안 모두 22년도에 시작하여서 이제 끝난 사안인데요. 22년도 사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법원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설명드리는 것이 이런 경우는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안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유심은 어느 곳에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잖아요. 리딩방이든 심지어는 토토까지도 그 대포폰이 있어야 되는데 대포폰 없이는 이제 쉽지 않으니까요. TM이 있어야 되는 곳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업무폰, 특히 대포폰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유심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심을 명의만 빌려줬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유심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핸드폰 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제가 이제 대포폰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핸드폰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 사안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서는 단지 명의만 빌려주거나 아니면 이 두 분처럼 제대로 통신사를 통해서 대포폰을 개통한 사례를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제대로 잘 다퉈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 유튜브도 찍고 진행할 텐데요. 저희는 하나하나가 실제 사례 근반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성공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은 남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법인에서 이제 뭐 비슷한 경우를 제시하겠지만은 그 법인에서 제시하는 것이 실제 사례, 실제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하고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이 듣기로는 이제 범죄단체, 즉 범단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범단을 실제로 깨본 적도 없으면서 무조건 범단부터 깨고 보자고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많다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주장을 하고 제대로 다퉈야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당장에 시원하게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변호사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기존의 그 유사 사례에서 얼만큼의 실전 성공 경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좋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최근에 법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건을 하자 해서 시작한 법인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이런 사건을 저 혼자 시작하고 한두 분씩 같이 모여서 10여 년 동안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따라서 그 노하우나 또는 사건에 임하는 열정이나 자세가 남다르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유심으로 인해서 또는 대포 통장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으시거나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 법인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뛰어난 성공 노하우를 통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상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청 곽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